이제야 왔구나. 너를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깊은 산속 거대한 호랑이 앞에서 70대 스님이 무릎을 꿇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 대신 미안하다. 해광 스님의 눈에서 15년간 참아온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호랑이는 스님을 바라보며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과연 이 늙은 스님과 거대한 맹수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스님이 호랑이 편을 드시네요. 사람보다 짐승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분노한 마을 주민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호랑이와 스님 사이에 운명적 인연이 있다는 것을. 스님이 목숨까지 걸며 지키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청년사 대웅전 안은 고요했습니다. 해광 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108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아!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산사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해광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광 스님이 서둘러 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념 스님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정념 스님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광 스님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등산객 한 분이 다쳤다고 합니다. 호랑이한테 당했다는 소리도 있고요. 정념 스님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호랑이라고? 예, 목격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해광 스님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념 스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해광 스님이 차분히 차실로 향했습니다. 차를 끓여야겠네. 스님, 지금이 차 끓일 때입니까? 당장 사냥꾼을 불러야 합니다. 정념 스님이 급하게 따라왔습니다. 해광 스님이 찻주전자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그 아이를 해치면 안 된다. 그 아이요? 호랑이 말씀입니까? 정념 스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을 해쳤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아이에게도 사연이 있을 것이다. 해광 스님이 찻잎을 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념 스님이 답답한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청년사 입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차와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해광 스님 계십니까? 경찰관 한 명이 법당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해광 스님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호랑이 목격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본 것이 있나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해광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변에 위험하니까 신도들은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 정말 호랑이가 나타났나요? 마을 부녀회장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해광 스님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잡아야죠. 아이들이 위험하잖아요. 다른 주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할 일이 아닙니다. 해광 스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과 경찰이 하나둘 철수했습니다. 해광 스님이 혼자 대웅전 뒤편 숲길을 걸었습니다. 스님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바스락.
덤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해광 스님이 발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나무들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랗고 검은 줄무늬가 석양빛에 빛났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해광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해광 스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야 왔구나. 너를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호랑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스님과 호랑이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해광 스님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했겠구나. 호랑이가 해광 스님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광 스님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승용차 한 대가 청년사로 올라왔습니다. 30대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산림청 로고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사찰 입구를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거대한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호랑이 발자국이네. 김민수가 무릎을 굽혀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념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산림청에서 오셨습니까? 네, 김민수라고 합니다. 호랑이 조사차 왔습니다. 김민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해광 스님은 어디 계신가요? 법당에 계십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공양간 앞에 닭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여기까지 왔었나 보군요. 김민수가 흩어진 깃털들을 살펴봤습니다. 어젯밤에 공양간을 털고 갔습니다. 정념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광 스님이 대웅전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스님. 산림청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호랑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광 스님이 평온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호랑이의 행동 패턴이 좀 이상합니다. 보통 야생동물은 사람을 피하는데 김민수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아이는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입니다. 해광 스님의 말에 김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왔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하는 말입니다. 해광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민수가 정념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정념 스님이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광 스님께서는 15년 전부터 좀 이상하셨어요. 정념 스님이 김민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거든요. 김민수의 표정이 궁금해졌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박두식이 주민 10댓 명과 함께 청년사로 올라왔습니다. 모두들 험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 박두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광 스님이 천천히 대웅전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스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박두식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성급하게 굴 일이 아닙니다. 해광 스님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성급하다고요? 벌써 사흘이나 지났어요. 마을 부녀회장 김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주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념 스님이 조용히 해광 스님 옆에 섰습니다. 주지 스님, 주민들 말씀이 맞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이라니 무슨 뜻인가? 해광 스님이 정념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냥꾼을 불러서 호랑이를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념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광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사람이 다쳤는데. 박두식이 답답해했습니다. 그 아이를 해치면 안 됩니다. 해광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호랑이 편을 드시네. 사람보다 짐승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 정념 스님이 주민들을 달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밤이 되자 정념 스님이 몰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스님이 사무실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만수 형님이십니까? 저 청년사 정념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잡을 수 있습니까? 해광 스님께서는 반대하고 계시지만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념 스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념 스님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광 스님이 홀로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민수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15년 전 호랑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최만수 씨 집이 어디인가요? 김민수가 마을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산 밑에 있어요. 그런데 왜 그분을 찾으세요? 예전에 사냥을 하셨다고 들어서요. 김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최만수의 집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었습니다. 마당에 개 한 마리가 짖었습니다. 누구시오? 60대 남성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산림청 김민수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산림청? 무슨 일인가요? 최만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랑이 때문에 왔습니다. 15년 전에도 이 근처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들었는데요. 최만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 일 말이군요.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최만수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때 일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최만수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김민수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개인 사육장에서 호랑이가 도망쳤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요? 당국에서 사냥꾼들을 불렀는데 해광 스님 아들도 따라왔어요. 최만수가 담배를 털었습니다. 해광 스님 아들이요? 김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환속한 상태였어요. 박철민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끼와 함께 있던 암호랑이를 잘못 건드렸죠. 최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지키려고 날뛰는 바람에 실수가 생겼어요. 어떤 실수요? 마을 아이 하나가 크게 다쳤어요. 평생 장애를 갖게 됐죠. 최만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김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그 후에 박철민 씨는 어떻게 됐나요? 죄책감을 못 이겨서 술만 마셨어요. 결국 최만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김민수가 펜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축사에 있던 소 2마리가 공격당했습니다. 큰일 났어. 한 농부가 소리치며 뛰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청년사로 몰려갔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해광 스님, 나오세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해광 스님이 대웅전에서 나왔습니다. 정념 스님도 따라 나왔습니다. 스님, 이제 어쩔 겁니까? 박두식이 성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해광 스님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소 2마리가 죽었어요. 농부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정념 스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민 여러분, 주지 스님께서 호랑이를 보호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념 스님의 말에 주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광 스님이 정념 스님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념 스님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해광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편 김민수는 이준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22살 청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청 김민수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이준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5년 전 사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을 왜 다시 꺼내세요? 지금 호랑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스님의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살 때 당한 일인데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이준호의 어머니 김순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만둬, 준호야. 어머니, 저 공무원이 그 일을 또 물어봐요. 이준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김순자가 김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해광 스님이 이 산으로 온 것도 아들 때문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업보를 갚으려는 거죠. 김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 동안 참회하며 사셨어요. 그 시각 청년사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대웅전 앞마당까지 나타났습니다. 젊은 승려법인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아, 호랑이가. 다른 승려들이 법당 안으로 피했습니다. 해광 스님만이 홀로 호랑이 앞에 섰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아들의 죄를 용서해다오. 해광 스님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랑이가 해광 스님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큰 눈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으르렁. 호랑이가 낮게 울부짖더니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념 스님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스님의 얼굴에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호랑이 사건이 뉴스에 나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청년사 앞은 취재진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해광 스님, 인터뷰 좀 해주세요. 호랑이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해광 스님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정념 스님이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주지 스님은 지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때 승용차 한 대가 사찰 입구로 올라왔습니다. 50대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승복을 입은 스님이었습니다. 정념 스님이 급히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명진 스님, 어서 오십시오. 종단에서 파견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명진 스님이 엄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법당에 계십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스님이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뒤따라왔지만 정념 스님이 막았습니다. 대웅전 안에서 명진 스님이 해광 스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호랑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명진 스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처님의 뜻이겠지요. 해광 스님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부처님의 뜻이라고요? 사람이 다쳤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아이에게도 사연이 있습니다. 해광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진 스님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15년 전 일을 모르는 줄 아십니까? 해광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드님 박철민이 일으킨 사고 말입니다. 그 일과 지금 일이 무슨 상관입니까? 해광 스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상관없다고 하시겠어요? 15년 전에도 호랑이였고 지금도 호랑이입니다. 명진 스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단 결정입니다. 호랑이 제거에 협조하지 않으면 주지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해광 스님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내린 시험입니다. 시험이라고요? 그 아이를 해치면 안 됩니다.
해광 스님이 서류를 도로 내밀었습니다. 한편 김민수는 자신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15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이 근처에 사셨나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의아했습니다. 호랑이 사건 때문인데 혹시 할아버지께서 무슨 말씀 안 하셨나요? 아, 그 일 말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김민수가 전화기를 귀에 가까이 댔습니다. 호랑이 새끼 하나가 도망쳤다고 하셨어. 그 아이는 죄가 없다고. 김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더 자세한 얘기는 없으셨나요? 그것만 기억해. 할아버지께서 평생 마음 아파하셨거든. 김민수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 후 오후 마을 초등학교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호랑이야.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담장을 넘어온 거대한 호랑이가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급히 아이들을 대피시켰습니다. 119에 신고해. 경찰도 불러. 학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마취총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서세요. 경찰관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호랑이가 경계심을 보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발사! 마취총에서 다트 한 발이 날아갔습니다. 호랑이의 뒷다리에 다트가 박혔습니다. 크앙! 호랑이가 깜짝 놀라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해광 스님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만두십시오. 해광 스님이 경찰관들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물러서세요. 경찰서장이 해광 스님을 막았습니다. 부상당한 호랑이가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담장을 부수며 날뛰었습니다. 추가 발사 준비. 경찰관이 다시 마취총을 겨냥했습니다. 김민수가 급히 달려와 경찰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 호랑이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시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경찰서장이 김민수를 밀쳤습니다. 즉시 제거해야 돼요. 호랑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해광 스님 쪽으로 다가와 스님 앞에서 털썩 쓰러졌습니다. 해광 스님이 무릎을 꿇고 호랑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 대신 미안하다.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랑이가 해광 스님을 바라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경찰관들도 총을 내렸습니다. 김민수가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산림청입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수의사가 필요해요. 해광 스님이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야 만났구나. 15년을 기다렸느니라. 호랑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마취제 때문에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해광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의사를 태운 구조 헬기가 학교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30대 여성 수의사가 급히 뛰어내렸습니다. 의료 가방을 들고 호랑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지영입니다. 상처를 봐야겠어요. 한지영이 해광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해광 스님이 천천히 호랑이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한지영이 호랑이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마취총 때문에 근육에 염증이 생겼을 뿐입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김민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한지영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장이 김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위험한 상황은 끝났습니다. 빨리 처리하시죠. 처리라니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경찰서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광 스님이 호랑이 곁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호랑이에게 진통제를 주사했습니다.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한지영이 해광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최소 2주는 지켜봐야 해요. 염증이 심해서요. 한지영이 호랑이의 다리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해광 스님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한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수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김민수입니다. 호랑이 상황 보고 드립니다. 할아버지 증언을 바탕으로 보호구역 이송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김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민수가 해광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장이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치료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동안 또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임시보호시설을 만들어서 관리하겠습니다. 한지영이 제안했습니다. 보호시설이요? 네, 치료하는 동안만이라도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어요. 박두식 이장이 다른 주민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호랑이를 치료한다고요? 이장님, 진정하세요. 김민수가 나섰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벌써 소까지 죽었는데. 한 농부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정념 스님이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정념 스님이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광 스님이 임시보호시설 근처를 거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저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정념 스님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스님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일주일 후 청년사 근처에 임시치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한지영이 매일 와서 호랑이를 돌봤습니다. 해광 스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호랑이 곁을 지켰습니다. 상처가 많이 좋아졌네요. 한지영이 호랑이의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해광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민수가 치료소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한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림청에서 보호구역 이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김민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해광 스님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때 치료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광 스님 계십니까? 김순자가 휠체어를 밀고 나타났습니다. 이준호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스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들어 해광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 아드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해광 스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일어나세요, 스님. 이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스님이 호랑이를 품에 안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스님도 15년 동안 고통받으셨다는 걸. 해광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준호가 해광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런 말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한편 김민수와 한지영이 호랑이 관리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순하네요. 한지영이 호랑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광 스님 덕분인 것 같아요.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이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호랑이도 느끼는 것 같아요. 동물들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한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민수가 한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을 함께 하게 돼서 좋네요. 저도요.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텐데. 한지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정념 스님이 해광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지 스님, 무슨 일인가? 해광 스님이 차를 우리며 답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정념 스님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이 죄송한가?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스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념 스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이 차를 정념 스님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해했다는 말인가? 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념 스님이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정으로 스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네. 해광 스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매일 호랑이를 돌보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네. 한 주민이 다른 주민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 박두식 이장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글쎄, 좀 더 지켜봐야겠어. 박두식이 머리를 긁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호랑이의 상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님이 호랑이에게 깨끗한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호랑이도 점차 스님에게 경계심을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신기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나웠는데. 한지영이 감탄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가 봅니다. 해광 스님이 호랑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보호구역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살아야 해요. 해광 스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호랑이의 상처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한지영이 마지막 검진을 마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어요. 야생으로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해광 스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이 보낸 후원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청년사 입구에는 임시보호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산림청에서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과장님 김민수입니다. 정말요? 승인이 났나요? 김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민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 이송이 최종 승인됐어요. 해광 스님이 두 손을 모으고 절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한지영이 김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정념 스님도 기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주지 스님.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해광 스님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준호가 다시 청년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휠체어를 스스로 조작해서 왔습니다. 스님, 좋은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준호군, 고맙습니다. 해광 스님이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준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시작인가요?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준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해광 스님이 이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훌륭한 결심입니다. 스님 덕분에 원망 대신 도움이 되는 일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준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편 김민수와 한지영은 호랑이 이송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송용 케이지는 언제 도착하나요? 한지영이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온대요. 김민수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보호구역 담당자들과도 연락이 잘 되고 있고요. 다행이에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줄 몰랐어요. 한지영이 안도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전문적인 치료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한지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전국 각지에서 온 참배객들이 청년사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뉴스로 봤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해광 스님에게 인사했습니다.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다른 참배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해광 스님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참배객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두식 이장이 주민 대표들과 함께 청년사로 왔습니다. 스님, 저희가 성금을 모았습니다. 박두식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성금이요? 해광 스님이 의아해했습니다. 보호구역 시설 개선을 위해서요. 김순자가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았어요. 해광 스님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안했습니다. 처음에 너무 성급했어요. 박두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일로 마을이 하나가 됐어요. 또 다른 주민이 덧붙였습니다.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해광 스님이 깊게 절했습니다. 그날 밤 해광 스님이 대웅전에서 아들 철민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스님의 손에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철민아, 이제 내 죄를 갚을 수 있게 됐구나. 해광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비도 이제 마음이 편해진다.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렸지만 이제야 길이 보이는구나. 해광 스님이 영정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가 보호시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이 영정 사진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랑이가 스님을 보고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님에게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너도 15년을 기다렸구나. 해광 스님이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호랑이가 눈을 감고 스님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단다. 스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호랑이가 처음으로 해광 스님 곁에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 15년간의 원한이 마침내 용서와 화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빛이 두 존재를 조용히 비춰주었습니다. 산사의 밤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정념 스님이 창문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스님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수와 한지영도 숙소에서 이 광경을 봤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지영이 김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더 의미 있는 일이 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준호도 집에서 창문 너머로
청년사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뭐가?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원망했는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김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청년사 전체가 따뜻한 평화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이송 당일 아침 청년사 입구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동물권 단체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자연으로 풀어줘라. 보호구역도 감옥이다. 시위대 지도자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해광 스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스님, 호랑이를 또 다른 우리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한 시위대원이 해광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구역은 감옥과 다를 바 없어요. 다른 시위대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보호구역은 호랑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그것도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시위대 지도자가 반박했습니다. 정념 스님이 해광 스님 옆에 섰습니다. 주지 스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기다려보자. 해광 스님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때 김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민수입니다. 김민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말요? 언제까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한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구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설 점검 중에 문제가 발견됐대요. 어떤 문제요? 해광 스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분간 호랑이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시위대들이 이 대화를 듣고 더욱 흥분했습니다. 보세요. 결국 갈 곳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자연으로 풀어주는 게 낫다고요. 정념 스님이 해광 스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되면 호랑이나 사찰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광 스님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민수도 상부의 압박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한지영이 김민수의 표정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상부에서 뭐라고 하나요? 빨리 처리하라고 해요. 언론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대요. 김민수가 답답해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가 호랑이 보호시설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한 과격 시위대원이 울타리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한지영이 급히 말렸습니다. 호랑이가 진짜로 야생성을 되찾았는지 봐야죠. 시위대원이 울타리를 넘으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김민수가 뛰어가서 막았습니다. 하지만 시위대원이 김민수를 밀치고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가 갑자기 일어나 으르렁거렸습니다. 아! 시위대원이 놀라서 뒤로 물러서다가 울타리에 걸려 떨어졌습니다. 쿵! 시위대원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다쳤어요. 119 불러요. 다른 시위대원들이 소리쳤습니다. 해광 스님이 급히 달려와 부상자를 살폈습니다. 의식은 있습니까? 아, 다리가. 부상자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사고 소식이 금세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사고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호랑이 보호시설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이 다치는 사고가 뉴스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역시 호랑이는 위험해. 왜 계속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터넷에는 호랑이 즉시 처분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림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수가 전화를 받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장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72시간이요? 너무 짧지 않나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민수가 모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72시간 내에 최종 처분 방침을 정하라고 합니다. 해광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분이라니. 더 이상 사고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상부 판단입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지영이 분노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한 번의 사고로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론이 너무 악화됐어요. 김민수가 답답해했습니다. 그날 밤 해광 스님이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랑이가 해광 스님을 바라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함께 가자. 이제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지자. 해광 스님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자. 스님이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새벽 무렵 해광 스님이 몰래 호랑이와 함께 사찰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호랑이를 데리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김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스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해광 스님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김민수가 스님을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어요. 해광 스님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함께 죽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함께 살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김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한지영도 뛰어와 합류했습니다. 스님,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해광 스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한지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해외 동물 보호단체에 연락해 봤는데 러시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해광 스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한지영이 급히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호랑이 보호구역에서 방금 답장이 왔어요. 김민수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요? 뭐라고 하나요? 즉시 받아들이겠다고 해요. 시베리아가 호랑이 고향이니까 최적의 환경이라고. 한지영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김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국제 이송 절차가 복잡해요. 72시간 내에 모든 걸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지영이 김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해봐야 해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불가능해 보여도 시도해 봅시다. 해광 스님이 힘을 내었습니다. 김민수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외교부와 산림청에 동시에 연락해 보겠어요. 아침이 되자 정념 스님이 종단 본부에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정념입니다. 호랑이 구조를 위한 특별 모금을 요청드립니다. 정념 스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국 사찰에 공문을 보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한편 이준호가 장애인 단체들에게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서명 운동을 시작해 주세요. 이준호가 휠체어를 탄 채로
열심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 우리가 도울 일은 없나요? 김순자가 박두식에게 물었습니다. 행정 절차를 도와드리자. 시청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 박두식이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사찰에서 성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모일 줄 몰랐어요. 정념 스님이 감탄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해광 스님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민수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외교부에서 특별 허가를 내줬어요. 정말요? 한지영이 기뻐했습니다. 러시아 측도 모든 준비를 마쳤대요. 김민수가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이틀 후 러시아 호랑이 전문가들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6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청년사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반 박사입니다. 남성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통역 나타샤입니다. 여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이반 박사가 호랑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박사가 나타샤를 통해 말했습니다. 시베리아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겠어요. 야생성도 충분히 남아 있고요. 이반 박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한지영이 호랑이의 건강 기록을 건넸습니다. 치료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완벽합니다. 이송에 전혀 문제 없어요. 나타샤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시민들이 청년사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 호랑이의 무사한 여행을 기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호랑아 잘 가. 시베리아에서 행복하게 살아. 시민들이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준호도 다른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호랑이에게 인사했습니다. 마침내 이송 당일이 되었습니다. 특별 제작된 이송용 케이지가 도착했습니다. 해광 스님이 호랑이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너의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스님이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살아라. 해광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랑이가 해광 스님을 바라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려온 일이 이제야 맺음을 짓는구나. 스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용서해 주어서 고맙다. 호랑이가 처음으로 해광 스님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이송 시간이 되자 전문가들이 호랑이를 케이지로 안내했습니다. 호랑이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케이지에 들어가기 전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해광 스님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민수와 한지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한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물도 감정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김민수도 감동했습니다. 정념 스님이 해광 스님 옆에 섰습니다. 주지 스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해광 스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준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김순자가 도왔습니다. 스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이준호가 해광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준호가 깊게 절했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해광 스님이 이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두식 이장과 마을 주민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스님. 정말 감동이에요. 주민들의 환호가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송 차량이 천천히 청년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해광 스님이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잘 가거라. 자유롭게 살거라.
스님이 마지막 인사를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러시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랑이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잘 도착했대요. 김민수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해광 스님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한지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김민수가 한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년사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고요가 아니라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호랑이가 러시아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청년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참배객들로 붐볐습니다. 스님, 뉴스로 봤어요. 한 중년 남성이 해광 스님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해광 스님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참배객들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대웅전에서 해광 스님이 아들 철민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철민아, 이제 내 죄도 아비의 죄도 모두 갚았구나. 스님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15년 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이제야 가벼워진다. 해광 스님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지만 아비도 함께 책임져야 했거든.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그리고 아비도 편히 살아보마. 해광 스님이 영정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정념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주지 스님, 외부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양하겠네. 해광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떠들썩한 것보다는 조용히 수행하는 게 좋겠어. 알겠습니다. 정념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스님, 저도 고백할 말이 있어요. 정념 스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인가? 처음에는 주지 자리를 노렸습니다. 정념 스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어요. 허허 저런. 그랬었나? 해광 스님이 빙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참회했습니다. 정념 스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중생을 위해서만 살겠어요. 일어나게. 해광 스님이 정념 스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한편 김민수와 한지영은 산림청 사무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한지영이 김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함께 해낼 줄 몰랐어요. 저도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민수가 한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런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한지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결혼해 주실래요? 김민수가 갑자기 프로포즈했습니다. 네. 한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김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한지영이 기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이준호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복지관 관장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호가 힘차게 답했습니다. 제가 상담할 수 있는 일들이 많나요? 물론이죠. 당신 같은 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준호의 눈에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 박두식 이장이 기뻐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을로 말이야. 김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매년 호랑이가 떠난 날을 기념일로 정하자. 다른 주민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생명의 날이라고 하면 어떨까? 박두식이 손뼉을 쳤습니다. 6개월 후 김민수와 한지영의 결혼식이 청년사에서 열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결합을 축복합니다. 해광 스님이 두 사람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귀한 진리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스님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이 맞절했습니다. 정념 스님과 이준호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아름다운 인연이에요. 이준호가 휠체어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수 부부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러시아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님, 호랑이 소식이에요. 김민수가 휴대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해광 스님이 궁금해했습니다. 건강하게 적응했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암컷 호랑이와 짝을 이뤘대요. 김민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끼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해광 스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네, 진짜 자유를 되찾은 거예요. 한지영도 감격했습니다. 해광 스님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까지 주시다니. 1년 후 김민수 부부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부가 아기를 안고 청년사를 찾았습니다. 스님, 저희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김민수가 부탁했습니다. 해광 스님이 아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유로움을 뜻하는 자에 은혜로움을 뜻하는 은을 써서 자은이 어떨까요? 자은이요? 한지영이 기뻐했습니다. 자유로운 은혜라는 뜻이네요. 새로운 생명이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지요. 해광 스님이 아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청년사는 이제 생명 존중의 도량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청년사군요. 호랑이를 구한 절 말이죠. 참배객들이 감탄했습니다. 해광 스님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산사입니다. 다만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지요. 스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광 스님이 대웅전에서 저 멀리 시베리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잘 살고 있느냐? 스님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새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겠지? 따스한 산바람이 불어와 스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유롭구나. 해광 스님이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간의 긴 여행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원망과 죄책감 대신 용서와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청년사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며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광 스님의 감사 인사가 고요한 밤하늘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5년간 무거웠던 죄책감이 마침내 용서로 승화된 이야기였습니다. 해광 스님과 호랑이,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원망과 복수가 아닌 자비와 화해로 해결된 아름다운 결말이었죠. 이준호는 장애인 복지사가 되어 다른 이들을 돕고 있고, 김민수와 한지영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함께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념 스님은 참된 수행자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호랑이는 새로운 생명까지 낳으며 행복을 찾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